이제 습기를 제거하는 식품은 지구상에 지금까지 어떠한 식품도 없었다. 다만 이 콜라겐 펩타이드 그 쌍디에서 나오는 이 생태 이 제품이 유일하다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제 이 생태라는 게는요, 라이프 펩타이드라고 했어요. 생명의 펩타이드. 말하자면 그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이 펩타이드가 왜 이 습을 제거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펩타이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는 그 가장 큰 기관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우리의 그 유전자를 복제하고, 또 그 유전자를 성장시키고, 또 그 유전자를 다시, 분열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새 세포를 만들어서 올려주고 하는 그 DNA, RNA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세포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요, 열을 내는데 쓰기도 하고, 또 이 세포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좋은 식품과 영양을 섭취해도 그것이 세포 속으로 흡수율이 중요하다서 흡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모든 식품에 도입이 된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케팅 이 진짜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해서 세포 속에 모든 영양이 들어오면 그 세포는 마지막 단계에서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가 호르몬, 신경, 생식, 세포 대사, 성장, 이런 기관과 세포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 이런 인체의 모든 활성 물질이 펩타이드의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리 활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돼야 되는데, 펩타이드가 없으면 활성이 안 되고 인체의 활성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생명 활동이 모두 펩타이드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펩타이드가 없으면 부족하면 질병이 생기는데요. 이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몸에서는 어떤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기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데서 말하자면 그 몸에서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필요로 하는 것을 외부에서 조달이 안 될 때 내부에서 찾아내기 위해서 몸에서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사되면서 내 체성분을 녹여내고, 그 체성분을 녹임을 당한 그 체성분은 염증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고, 그 녹여낸 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해 유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지지 못해서 다시 큰 극동 물질로 몸속에 다시 축적이 되고, 그것이 악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힌 정확한 영양을 정확한 양으로 주입을 해줘야 되고, 그 정확한 양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정확한 균형으로 내 몸속에 흡수가 되고, 그것이 제대로 흡수가 됐을 때 모든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건강한 자기 세포가 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은 스스로가 의사처럼 내 몸 구석구석을 다시 회복시키고 제대로 정상 기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일단 역으로 다시 회복을 시킬 때는 부족해서 녹여냈고, 녹여서 염증이 생겼고, 염증 생긴 것이 유기화되지 못해 흡수도 안 돼서 다시 노폐물 됐으니까 노폐물 제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먼저 제거시키는 과정이 그것이 바로 습이고, 그것을 제거시키고 노폐물 제거시켰으면 염증을 다시 또 제거한 그 부분에 제거시키고, 염증 있는 부분 다시 영양을 줘야 되고, 그 영양을 줘서 다시 세포가 다시 재생을 시키면서 회복을 시키고, 회복을 시켜 놓으면 그 세포는 다시 자기 역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건강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습을 먼저 제거시키는 식품, 습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내 몸속에
체온이 떨어졌을 때, 그 체온에 의해서, 변질되는, 내 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내 몸의 세포가 30조 개라고 한다면,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미생물은 38조, 39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의 논문은 인체의 세포가 30조래요. 만약에 100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최근 논문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지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70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70조라는 것은 내 몸의 세포가 30조, 내 몸의 세포와 같이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이 38조, 39조. 그래서 그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해요? 미생물도 나고 내 세포도 나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나인지 미생물이 나인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8조를 더해서 68조, 69조. 그래서 70조라고 대략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뭐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 하나하나가 미생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은 미생물은 세균과 박테리아는 다릅니다. 세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지만 박테리아는 달라요. 그 박테리아는 몸에 기주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붙어서 숙주에 붙어서 자기 몸을 복제해요. 세균하고 달라요. 그래서 세균은 스스로가 배양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박테리아나 곰팡이균들은 어딘가 붙어서 그것을 거기에서 자기 몸을 복제를 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균은 스스로가 복제를 하는데요. 대신에 생태계가 이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생태계냐 아니면 잘 번식할 수 없는 생태계냐에 따라서 그 세균이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있는데 그 유익균과 유해균이 밸런스가 잘 유지가 돼야 내가 정말 건강한 미생물인 유익균들을 가지고 내 몸이 잘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몸이 산성 체질이 되고 내 몸이 체온이 낮아서 몸에서 냉기가 축적되고 냉기가 축적된 곳에 박테리아나 곰팡이균이 잘 번식할 수 있다면 내 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세균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유익균으로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체온을 끌어올려서 습이나 냉이 축적되지 않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 중간에 있던 중간균도 유익균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85대 15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할 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성으로 이 빨간색 A타입의 펩타이드는 여기 보면 생강과 흑후추, 구기자, 혈액을 빨리빨리 돌리죠.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는 미토콘드리아는 비타민 B군이나 철분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안에 많이 적게 넣어서도 역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여기에 비타민 C와 사극, 사극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에는 진짜 종합 영양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이파리부터 뿌리부터 줄기부터 아주 한 가시까지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이 사극은 하다못해 오메가3, 6, 9까지 다 들어있는 아주 천연 종합 영양 곡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극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몸에서의 미생물의 생태계, 미생물 아까 얘기했던 그 미생물은요,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 점막도 구멍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점막이 있는 곳에 구멍이 잘 나는 이유는요, 유익한 미생물보다는 유해한 미생물이 있다 보면, 그 유익하든 유해하든 그 세균은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먹이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먹이가 없게 되면
내 점막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막을 이렇게 공격하고 점막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막이 가장 많은 데가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에 유익균들이 빨리 번성이 돼서 그 유해균들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끔 장을 잘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서 가장 유익균과 유해균과 이런 그 세균이 많은 대장에 유익균들이 증식을 해야 되는데 먹어서 대장까지 내려갈 수 있는 먹이가 잘 없어요. 왜? 위장과 소장을 내려오면서 거의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다 소화가 돼서 다 사멸을 하죠. 그래서 그 좋은 그 유산균의 먹이, 유산균을 넣어줄 수가 없어요. 소장까지 내려가기 이전에 이미 다 사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많아서 대장암, 직장암에 살고 있는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려면 대장암, 직장암까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유산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유산균보다는 그 대장암, 직장암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그 장에 있는 유익균에게 스스로가 이제 어떤 먹이를 공급해서 그 먹이가 자기들이 잘 받아 먹으면 이렇게 배양을 해서 자꾸 복제를 해서 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개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A타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을 활성화시키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그 다음에 그런 거로 인해서 여기 보면 콜라겐 펩타이드, 콜라겐을 잘 합성할 수 있게끔 해서 몸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다시 노폐물 제거하면서 회복될 수 있고 재생될 수 있는 그런 영양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양자 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죠. A타입은 그렇고요. A타입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A타입을 드시고 난 뒤에 이제 세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독소를 제거하고 몸속에서 어떤 그 습기 같은 것이 제거가 되면 몸이 이제 깨끗해졌어요. 고름을 짜냈어요. 손을 대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게끔 보양식품을 주잖아요. 세포에 보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B타입은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 그 유산균이 더 힘을 내서 유산균이요. 그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자가 스스로가 증식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그 섬유질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위장이나 소장에서 파괴되지 않아요. 끝까지 직장까지 내려가요. 대장부터 직장까지. 그래서 이 B타입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돼 있어서 A타입에서 다 못했던 것이 있다면 B타입에서 좀 더 강력하게 보강을 해서 그 유익균의 먹이를 이제 아까 했던 A타입하고 다른 B타입의 프로바이오틱스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세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뿌리식품이거든요. 근데 뿌리식품이니까 이제 둥글레 뿌리인 황정이 결합이 돼서 좀 더 강력하게 자양 강장을 시키면서 그 프로바이오틱스에 어떤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영양이 여기에 더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오이스터 펩타이드에서 굴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 열을 발생할 때 활성을 좀 더 강력하게 시킬 수 있으면서 영양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성분이 여기에 보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름을 짰으면 그 고름에 연고를 발라서 영양을 이렇게 주면서 그 세포가 최대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영향을 주입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 A타입과 B타입은 양자와 결합이 되어 있어서요. 이 드시게 되면 몸이 따끔따끔한 걸 느끼시고요. 이렇게 뜨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혈관이 확장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발 혈관 확장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혈관을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양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는 입자가 아닙니다.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이 파동으로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도요. 아로마는 향기예요. 향기가 휘발성이기 때문에 세포 속에 굉장히 아주 얇게 쉽게 빨리 날라서 이렇게 몸속으로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도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를 빨리 보거든요. 이게 이제 양자가 이제 그런 종류죠. 덩어리 입자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 파장이기 때문에 세포를 빠르게 침투해서 그 불완전한 입자이기 때문에 억 번 이상의 고주파 진동으로 혈액 속의 독찌꺼기와 혈관벽을 매끄럽고 탄성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장육부의 독소와 찌꺼기를 흐르는 혈액으로 인체의 최대한 해독기관인 간으로 보내서 간이 정수기 필터처럼 혈액 속의 독소 찌꺼기를 걸러내고 간도로 배출될 때는 하다못해 간 담도에 있는 미세 기생충까지도 그 파장에 의해서 미세 기생충이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지진이 일어나면 쥐나 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먼저 이동하잖아요. 그게 뭐 약을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파장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위험을 감지해서 빠져나가잖아요. 이 양자가 그러한 그 파장으로 인해서 몸속에 있는 미세 기생충까지도 배출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그 쌍디 양자를 설명하는 동영상에 나와 있는 거를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히 하나하나의 말들을 잘 들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작은 결석이나 기생충, 지방류, 약물 급성 등 간담도를 통해서 12지장으로 수변으로 배출시킨 뒤에 독소와 찌꺼기를 체내에서 이제 배출을 시킨다. 배출을 시키는 그런 원리로 이 제품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니까 이 콜라겐이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콜라겐은요, 우리가 모든 중요한 식품을 단백질을 먹어서 아주 물리적으로 잘게 쪼개고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아주 크게 대사를 다하고 하다못해 마지막에 12지장 그 다음에 췌장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대사를 했던 걸 다시 한번 대사물질이 나서 다 대사를 해서 소장에 내려가기 전까지 최대한 자른 입자로 이기봉 사장님 들어오셨나요? 최대한 자르게 잘라서 이제 그 소장에서 흡수를 하잖아요. 흡수를 하면 모든 영양이 각자 필요한 쪽으로 조달을 해줘요. 흡수를 해서 간으로 보내고 간은 다시 거기서 뭐 글리코겐화해서 여기저기로 혈액을 통해서 다 세포 속으로 보내면 건강한 세포는 자기의 할 역할을 하죠. 모낭세포에서는 모근에서 머리카락을 만들려고 막 머리카락을 합성할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카락을 합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부산물인 아미노산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마지막 단계에 펩타이드를 막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합성할 때 필요로 하는 물질이 있죠. 근데 그 필요로 하는 그 물질을 펩타이드화해서 여기다가 이제 해줘야 우리가 그게 잘 합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식품이라는 거죠, 우리 식품이. 그래서 호르몬 한 방울부터 신경 전달 물질, 몸속에서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25세 이전까지는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만 25세 이후가 넘어가면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내 몸이 그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독소와 습관, 담과 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이 기능이 하나씩 둘씩 망가지면서 그 파장이 오게 되면 그것이 만성질환처럼 되고 세포 속으로
영양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꾸 혈관에다가 저장을 하고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영양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몸에서 펩타이드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혈관에 보관하고 있다가 혈관에서 세포 속 못 들어갔으니까 혈중에 만약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을 만들었어요. 포도당이 뇌에 가서 써야 되고 모든 근육에도 들어가서 근육 합성할 때도 포도당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인슐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펩타이드가 없으면 못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당뇨약이 지금 가장 좋은 당뇨약은 펩타이드입니다. 그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혈중에 먹은 것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중으로 운반하려고 왔다가 혈중으로 당이 있어서 혈당이죠. 세포 속에 못 넣고 그냥 여기 혈중에 많이 갖고 있어서 혈당이 높다고 그러죠. 그랬는데 이제 세포 속에 못 들어갔는데 세포 속에 들어가서 태워져서 에너지로 전환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내 몸 속에서 열을 내주는 미토콘드리아가 남들에 비해서 개체가 적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약해서 에너지로 전환도 못 해주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 순번은 길었는데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빠져나가야 될 시간이 돼서 다시 그것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당이 혈중에서 된 혈당이고 그것이 오줌으로 나오게 될 때는 당뇨가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먹었지만 전혀 쓰지 못하고 몸만 자꾸 신장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니까 신장이 힘들어지고 간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양 성분은 절대적으로 혈중으로 계속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높으면 고지혈, 피 속에 지방이 많아서 고지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내 몸속에서 열을 내주는 열기관 그리고 또 그 열기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리셉터 받아들이는 기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물질들 몸속에서 그런 물질들이 펩타이드가 없으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보니까 이거는 몸에서 합성이 안 된다 그러면 외부에서 주입을 시켜줘 보니까 되더라. 즉 인슐린을 계속 외부에서 주입을 시켜주니까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펩타이드도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를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로 이 제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펩타이드가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펩타이드에서 정의를 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펩타이드는 생명 존재의 형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펩타이드가 없으면 호르몬 한 방울도 신경 전달 물질 한 방울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장과 재생, 생리 활성, 생식, 신경, 세포 대사 다 펩타이드가 해야 되는데 펩타이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펩타이드는 생명 존재의 형식이다. 펩타이드가 없으면 생명은 정지한다. 그러나 이 펩타이드는 25세 이전에는 원활하게 분비가 되지만 25세 이후부터는 이것이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게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기저질환들이 생겨나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어떤 그 전제 조건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완전히 갱년기가 돼서 그냥 펩타이드가 한 방울도 생성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면 내 몸에서 체온 조절조차도 할 수 없어서 왜 갱년기가 되면 여성분들이 열이 올라오고 체온 조절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잖아요. 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인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갑상선 호르몬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뇌하수체에서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또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부갑상선 호르몬, 심장이 이완하고 수축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갑상선 호르몬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부신, 체온을 올리는 부신에서도 그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난소 호르몬, 그러니까 난소 뭐예요? 여자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정수 호르몬, 남성이 정자를 만들어내는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 이런 것들이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가 크게 몇 가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떤 그 정상적인 기전이 깨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연령이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노화가 급속히 발달하게 되고 진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큰 질병이었다라고, 노화도 큰 질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펩타이드는 생명 존재의 형식이고 펩타이드 없으면 생명 정지한다라고 했지만, 펩타이드는 만약에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보충해 줄 수 있다면, 인슐린을 보충하는 것처럼 보충해 줄 수 있다면 펩타이드가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펩타이드 지수, 펩타이드 인덱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펩타이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 나이 들었던 사람도 젊은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청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를 보충한다는 것은 활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활력을 보충하고, 젊음을 잃은 사람에게는 청춘을 보충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충하는 것이다라고, 펩타이드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노벨상의 과학자들이 펩타이드로 인한 노벨상을 받을 때 그 수상 소감에서 펩타이드를 간단하고 간략하게 정의해준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는 미국이나 유럽의 임상을 통해서 5분 안에 혈액으로 들어가고요. 10분 안에 에너지1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에너지1은 에너지로 전환되기 전에 물질, 음식의 재료를 에너지1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분해돼 갖고 전환된 건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혈액에 들어가서 10분 안에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끔 한대요. 펩타이드가. 근데 우리 이생태 펩타이드는 양자결합이 돼서 그거보다 좀 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 내 몸을 진단을 해주는데요. 그 진단을 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길게는 20분 정도 기다려보면 그분이 몸에서 이것이 체온이 끌어올라가지는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이 굉장히 많이 냉한 상태고 당뇨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너무 약하신 부분이나 미토콘드리아 개체가 적은 암 환자라든가 이런 더 건강에 어떤 어떤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로 보면 좋고요. 그분들이 다시 녹색을 하나 더 드셔보시게 해서 물을 좀 한 400cc 정도 이상 드시게 해서 다시 진단을 해보면 그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곳과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감지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생태 펩타이드는 드셔보시면 MRI를 찍는 것과 같이 내 몸을 정확하게 진단해준다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A 타입, B 타입, 그것은 몸속에 습기, 냉기, 한기를 제거하고 그 습기, 냉기, 한기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진 것이 생리활성으로 기능이 회복이 되게끔 도와주면서 이제 혈액순환과 혈액의 어떤 영양을 맑게 하면서 좋게 하는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 용충초라는 식품이 나왔어요. 이 용충초는 핵심 성분은 바로 아데노신 성분입니다. 용충초는 동충하초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용충초는 동충하초하고 핵심 성분이 같습니다. 용충초는 이제 그 박쥐나방 유충으로 여기에다가 그 버섯 포자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자연산물이죠. 근데 이제 용충초는 자연산물이 아니라
3,000m 고도의 뭐 박쥐나방 유충에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1kg에 6천만 원가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너무 비싸서 중국에서도 동충하초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동충하초는 아무 데서나 나질 않아요. 티베트하고 뭐 중국 어느 뭐몇 군데서만 그렇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3,000m 고도에서 박쥐나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근데 그 성분이 근데 너무 좋기 때문에 진시황하고 양귀비가 가장 아꼈던 그런 3대 명약이라고 하잖아요. 진시황과 양귀비가 상비약으로 애용했던 어, 한방의 3대 그 명약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대중화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때 중국계 육상 대표 선수들이 이 동충하초 달인 물을 먹고 난 뒤에 세계적인 기록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중국 선수들이 엄청난 파워와 근육의 질로 성난 말처럼 뛰어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정말 흑인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육상의 단거리에서 엄청난 기록이 쏟아졌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선수들이 엄청난 파워와 근육이 질이 너무 의심스러워서요. 도핑 테스트까지 다 받게 되는 그런 일이 94년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핑 테스트에 하나도 걸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너무 건강한 그냥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 이제 그 육상 코치 마준렌이라는 사람이 불려가서 다시 그 사람이 치조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 선수들에게 동숭하초 차를 꾸준하게 다뤄 먹이면서 훈련을 시켰더니 우리가 왜 그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이 뭉쳤어요. 우리가 젖산이 축적됐다고 얘기하는 그 산이죠, 산. 그런데 이 동충하초가 알칼리 식품이기 때문에 그 산을 빨리 중화를 시키다 보니까 근육에 축적된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빨리 중화를 시켜서 근육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고 또 그 근육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되면서 또 근육 합성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육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야구 선수도 이 퍼팅을 하게 될 때 빠따를 때릴 때 이 각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홈런을 더 많이 날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도 근육을 막 만드는 그 약을 뭐 스타노조롤인가 뭐 이런 거 먹어서 문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양질의 근육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데노신 성분이 근육 합성과 혈관의 탄성을 좋게 하는 아주 핵심 물질입니다. 우리가 그 심근경색에 걸리면 병원에 갔을 때 그 갑자기 혈관을 확장시키는 어떤 그 주사약을 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데노신 성분인데 그게 화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면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아데노신 성분 자체가 이 동충하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아데노신 성분을 축출해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대중화시키려고 만든 것이 번데기의 유충, 실크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번데기 풀, 번데기. 그거에다가 이제 이 버섯 포자를 넣어서 동충하초처럼 만든 것이 용충초입니다. 그래서 잠용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로 해서 이걸 만들어서 대중화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용충초라는 이 식품인데요. 이 식품은 근육은 이완하고 수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 관계된 영양식품은 반드시 칼슘과 마그네슘이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굴칼슘이 한꺼번에 한 몸처럼 이렇게 커플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같이 뜨거운 물에 타서 황김 빠지게 해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맛있고 구수한 배추차 같은 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근육과 골격, 그 다음에 뼛속이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굴칼슘과 용충초가 흡수가 좋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머리가 잘 안 자라시는 분들 머리도 빨리 자라고요. 근육의 탄성과 그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그 말하자면
근육 내 지방. 그 근육 내에서 지방, 갈색 지방, 어제 그 김필호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갈색 지방이, 그 추울 때 많이 작동을 하는데 그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소량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갈색 지방은 추울 때 이렇게 돌돌돌 우리가 떠는 이유가요. 떨어서 열을 발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열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면서 지방이 지방을 녹이는 거죠. 왜? 지방은 지방 때는 지방이 지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백색 지방을 이제 그 갈색 지방이 쪼개고 녹여서 열을 발생을 시켜서 우리 몸에 그 지방을 좀 더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근육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근육 내 지방을 빼내는 역할을 하려면 정말 우리 몸이 뜨겁게 펩타이드를 먹어서 좀 달궈주면서 이 물을, 펩타이드를 먹을 때 이 용충초물을 같이 먹는다면 얼마나 상승 효과가 있겠습니까? 같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늘 지금도 지금 용충초물을 계속 마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이제 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DNA, RNA인데요. 그 DNA, RNA가 손상이 되면 안 되겠죠. 손상된 상태에서 이게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손상된 세포를 그 손상을 덜 받게 하면서 손상된 것들은 어떤 수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손상이 안 되게 하려면 지금도 세포가 이렇게 칼로리를 낼 때 우리는 몸에서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어해 내려면 황사나 식품을 먹어서 그 세포막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세포막을 강력하게 보호해서 세포막이 손상되지 않게끔 항산화 물질을 먹는 것이 중요해서 식품이 지금 우리 식품이 에너지 원으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파우더 먹고 있죠. 그 단백질 파우더인 에너지 원이 에너지로 바뀌려고 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요하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품이 엄청나게 많이 건강식품으로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에너지원이 에너지로 바꾸는 효소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을 먹었는데 이것이 에너지원이 에너지로 바뀔 때 그걸 우리는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화 과정에서 우리는 활성산소가 많이 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 오메가3 좋은 지방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메가3를 또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스쿠알렌도 먹고 별거 다 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 식품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알면 알수록 방어해야 될 것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포막도 보호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세포막을 보호하고 이런 거를 하려면은 모든 신경이 신경 전달 물질을 역할을 해야 되는 신경이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은 미생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미생물이 좋아야 되겠구나 해서 장내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불치병을 86%까지 완치시킨다는 그 임상의 데이터가 다 끝나서 이제 미래의 과학은 전부 불치병을 86%까지 바꿀 수 있는 미생물 의학으로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생물은 장이에요, 장. 그러다 보니까 장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1세대 유산균, 2세대 유산균, 3세대 유산균, 4세대 유산균, 신바이오틱스까지 계속 나오고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산균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이 다 세포 속에 들어가도 나중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물질은 펩타이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펩타이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장 미래의 식품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미래의 식품에서 이제 그 세포가 손상된 거는 빨리 활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활성을 시키는 데 있어서의
이제 그 노폐물 제거와 근골격에서 영양을 저장해 놨다가 그 뼛속에 있는 골수 안에서 영양 저장을 많이 해놨다가 그것을 혈액으로 영양 성분을 집어넣어서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약알칼리로 만든다는 얘기고, 약알칼리로 만든다는 것은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모든 종합선물 세트처럼 이 OD 펩타이드가 DNA부터 장부터 세포막을 형성하는 어떤 그 활성 산소로 또 막아내는 것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항산화 물질부터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예요, 사실은.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하는 영양들이 많이 있어요. 비타민 B군이나 철분이나 비타민 A, 그 다음에 무슨 그 산성 감마 아미노 낙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안토시아닌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세포의 핵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OD 핵산이라는 것은 그 OD하고 그 흑구기자를 발효를 6년 동안 저온에서 6년 동안 저온 동굴에서 6년 동안 물 한 방울, 설탕 한 방울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발효해서 효모 형태로 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미생물들의 먹이가 그 효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이제 많이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포도의 156배, 그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것은 땅콩의 78배. 이 땅콩이 갈색 지방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 아시죠? 이 땅콩이 그래서 아주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이라는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래서 이 B군이 많기 때문에 열 발생을 많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땅콩의 78배 정도의 항산화 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류의 23배 정도의 철분, 미토콘드리아가 작동하려면 철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과의 70배 정도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이 OD 핵산을 먹고, 지금 우리 파트너 중에 굉장히 많이 평생을 피부병으로 고생하신 분인데 거의 1년을 드셨는데요. 거의 1년이 진물이 흐르다시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전화가 와서 이번에도 다시 318만 원어치를 하셨는데요. 피부가 아주 시커멓게 죽었었대요. 평생 55세가 됐나 넘었을 거예요, 그분이. 어려서부터 뭐 유방암 수술도 하셨고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무릎 수술도 다 하셨고. 네, 피부는 다 칙칙하게 새까맣게 다 죽어 있었던 피부가 1년 동안 진물이 흘렀는데 전화 와서 흥분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자기 피부가 너무 환해져가지고 너무 뽀해져가지고 너 아직도 그거 먹고 있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드시면서 그분이 처음에 펩타이드밖에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용충초 나왔을 때 용충초를 반드시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근골격을 같이 해줘야 몸이라는 거는 혈관도 있지만 근골격도 있고 세포도 있고 그러니까 근골격을 좀 이렇게 영양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용축초 드시라고 그러고 또 핵산을 드시라고 해서 핵산까지 들어간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화가 와서 확실히 사장님 용충초하고 그분은 용궁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용충초하고 이 핵산을 같이 먹어보니까 이 몸이 좋아지는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딴 사람들에게 이걸 먹는다고 얘기하면 3가지를 꼭 같이 먹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에 내 몸에서 이거를 떨어뜨리지 않고 꼭 먹어야 되는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나왔잖아요. 식이섬유 펩타이드가 나왔어요. 참, 이거를 제가 이 성분을 보고 제가 이 제품만 ingredient 여기 조성 성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복숭아,
농축 주스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프락토올리고당 아시죠? 포도당이 10개 이상 연결된 것을 프락토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게 장내 미생물의 먹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데 여기는 또 종합과일 야채 효소액이 들어있어요. 이스트 형태라고 하니까 미생물을 다스린 거예요, 전부. 근데 이 미생물을 다스리는 이 미생물의 효소를 만들 때 어떠한 것들이 되어 있냐면 열대 과일류가 많이 들어있고요. 늙은 호박, 여주. 이게 여주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여주라는 것이 비터 멜론, 쓴맛이 나는 메론이다 해서 여주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여주가 뭡니까? 당뇨인 사람들이 여주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식이섬유 음료에 엄청나게 여주가 많이 들어있어요. 효소화도 시켜서 넣어 있지만 그 여주 펩타이드가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여주 펩타이드가. 그 다음에 이눌린이 들어있어요. 이 이눌린은요, 직장까지 살아서 가는 말하자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눌린은 정말 어떤 좋은 기술이 아니면 이게 직장까지 가서 직장에 살아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먼저 바꿔야 돼요. 장내 미생물을 바꿔야 우리 췌장도 활성화가 되고, 췌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뇌하수체가 활성화가 돼야 뇌하수체에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내부의 호르몬을 총괄 지배하는 가장 큰 형님의 호르몬 지배자이잖아요. 드시게 되면 처음에는 혈당이 더 올라가요. 간 수치가 더 올라가요. 왜? 내 세포 구석구석에 그동안 대사를 하고 있었던 대사 물질의 찌꺼기가 다 끼어 있다가 그것들이 혈관을 통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독대들이. 물론 혈관을 타지 못한 것은 소대변으로 리셉터가 이게 메이트잖아요. 세포의 초인종을 인슐린이 눌러주면 인슐린 리셉터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주는데 그것이 지금 선생님 줌 미팅. 그래서 이제 인슐린 리셉터도 만들어야 되고 인슐린도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장내 미생물이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장내 미생물 자체가 내 편이어야 돼. 유익균. 근데 그 유익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장의 환경이 냉해, 하체가 냉해가지고 발톱도 다 두껍고 발톱도 이상한 게 막 다 부스러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 일단 어떻게 돼요? 몸속에 있는 냉기 빼야죠. 습기도 빼야죠. 그래서 그게 아주 깊숙이 뼛속까지 침투해서 뼈가 다 시리다고 하죠. 뼈가 시려. 그 뼈가 시린 사람 어떻게 돼? 산성이 깊숙이 뼈로 침투했어. 그러면 뼛속에 산성이 침투해서 뼈는 피질골하고 해면골이 있죠. 피질골은 뼈 바깥에 뼈고 속에 있는 우리가 사골 울거낼 때 보면 거기 있는 그 촘촘한 벌집 구조. 그 벌집 구조 자체가 산성이 침투되고 냉기가 침투된 사람 그 속이 다 산성 물질로 인해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골이 벼지. 야, 너 골 벼냐? 이러잖아요. 그 골이 빈 거죠. 어떻게 열을 냅니까? 몸에서 열을 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산성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산성 제거하는 것들은 장의 환경과 장의 환경이 거의 99.9%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무화과, 비파, 산딸기, 대추, 그린 커피걸, 이 그린 커피빈 이게 뭐예요?
이게 카테킨 항산화 물질이 엄청 강하죠. 여주 펩타이드. 야, 이 여주가 들어있어서. 근데 이 지금 식이섬유 음료를 제가 이 성분을 쭉 보면서요. 개수나무 씨앗가루, 계피, 아주, 거기다가 흰강낭콩이 아니라 여기 영어에도 보니까 키드니 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키드니 빈이라는 거는 작두콩을, 제가 볼 때는 흰강낭콩이라고 뭐 영어 사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키드니 빈은 작두콩을 얘기하거든요. 작두콩이라는 거는 이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이 그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작두콩을 엄청나게 잘 먹는데 작두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이 작두콩이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작두콩.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제품이 정말 뭐 배추는 양배추, 조선배추, 무, 저기 뭐야, 파는 양파, 대파, 생강마늘, 무화과, 비파. 이 비파 뭔지 아시죠? 비파 나무가 있는 집에는, 그 비파 나무가 있는 동네에는 병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비파가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뭐, 병명을 제가 이제 뭐 언급하면 안 되니까 병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이 비파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천기누설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신장 기능이 한쪽 신장 제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엄청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이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비파가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 비파에 대해서 놀라워가지고, 이 비파에 대한, 네. 이 중의학에서 비파 시럽이 염증에도 엄청 좋아서요. 만약에 뭐 비파 시럽을 만들어 놓으면, 비파 시럽이라는 게 딴 게 아니겠죠. 비파로 만든 이런 야채 효소액이죠. 이걸 목이 부을 때 목에다 이렇게 잘 물고 있다가 이거 이제 저기 하면은 감기가 완전히 뭐 바로 치료가 되고, 이게 이제 차를 마시게 되면은, 아이고, 중성지방, 여기 그냥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한 거예요. 이 비파가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나는 여기 비파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가지, 오이, 뭐 홍피망, 피망, 시금치 안 들어간 게 산자, 여기도 산자가 들어있어요. 산자 아까 이제 사극, 무화과가 들어있어요. 무화과. 이제 이런 게 들어있는데, 비파가 항염 효과가 많은데 만성염증, 신장질환, 뇌질환, 당뇨병을 포함한 많은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데, 이 비파에 테르펜산과 같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신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논문은 엄청나게 있고요. 이 논문을 봐야 돼요, 논문을. 그 다음에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이 비파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건데요. 제1형 당뇨, 이 제1형 당뇨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혈당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제2형 당뇨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이런 거,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에도 이 비파가 엄청나게 인슐린의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파 열매가 그렇게 당뇨로 앓고 계신 분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비타민입니다. 심장은 비타민 미네랄에 의해서 작동하잖아요.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이제 혈압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절로 인해서 동맥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동맥이 뭐예요? 이 몸에서 피를 확 뿜어서 온몸의 혈액을, 영양 성분을 쫙 돌려서 몸에 베타카로노이드 이런 거로서 이제 몸에서 염증이나 이런 걸 줄이고 세포 손
심장질환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먹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가 악성 변비잖아요. 저는 평생을 동그란 똥 이외에는 녹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몸에 진액도 잘 안 만들어지고, 저는 이제 심장병 질환 환자니까, 이제 그렇죠. 아버지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심장마비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먹었는데요. 김근아 사장님이 저한테 이걸 처음에 하나 주셨을 때, 이제 그냥 먹었어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그랬는데, 저는 엔간한 거 먹어서는 장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먹고, 그날 화장실 몇십 분 있다가 화장실에서 변기를 느껴서 화장실을 갔었고, 정말 쉽게, 이제 갔었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화장실 갔고요. 그 다음날까지도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속에 그 장내에 미생물이 밸런스를 맞출 때요.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렇게 맞붙었을 때 이제 유익균이 득세를 하게 되면 유해균 중에 사멸시킨 것들을 체외로 배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제품 먹게 되면 갑자기 이제 설사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별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몸에서 장이 움직여서 미생물이 어떤 활동을 했다.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약해서 적을 보고도 내보낼 수 없었다가 이제는 내보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음료, plant based fiber라고 해서 이제 이게 plant based dietary fiber beverage, 이제 식이섬유 음료인데요. 이거는 정말 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내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점인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서 내 몸에 있는 모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그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면서 내 몸속에 미토콘드리아부터 모든 기전을 정상화시키는 식으로 해서 열 발생을 미토콘드리아가 작동 잘하면 열 발생이 잘 되고, 열 발생이 잘 되면 체온도 올라가고 내 몸속에 있는 냉기, 습기, 한기가 다스려지면서 내 몸은 정말 건강한 기전, 그 오장육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내 몸이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떠들다 보니까요, 이렇게 저는 1시간 내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말이 많다고 그러더니 진짜 제가 말이 많은 여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는 않았는데요. 오늘도 그냥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스폰서 사장님, 안동삼 사장님, 하시는 말씀 없으신가요? 하신 말씀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다의 안동사입니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또 멀리서 순천에서 이기병 사장님도 또 들어오셨네. 오늘 거의 가족 파티하는 기분입니다. 오늘 그런 제품에 대해서 또 이 사업 비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수고하신 우리 강은하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2월 첫날입니다. 2월달은 모든 것들이 좀 멈춰있는 기분이 들 것이고, 또 짧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지나가서 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2월을 잘 보낸 사람만이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